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12월 6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미쓰리가 1년 전에 여러분 미쓰리가 생각하는 2021년 경제 이슈는 첫 번째 인플레이션, 두 번째 달러 강세, 그리고 세 번째는 달러 강세를 예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2라운드, 괄호 열고 디지털, 괄호 닫고 화폐 전쟁,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2021년 이제 한 해가 다 가는 가운데 정말 미쓰리 예상대로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1년 전에 대부분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달러 약세가 아니라 미쓰리 예상대로 달러 강세가 진행이 됐고요. 살짝 아쉬웠던 건 뭐냐면 미국과 중국이 화폐 전쟁을 안 하네. 이 부분은 아마 미쓰리가 조금 미리 너무 좀 빨리 예상을 했나 보다 라고 계속 체크를 하고 있었고, 이 부분이 살짝 아쉽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앞서 방송에서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12월 6일 한경와우의 기사 내용을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미국과 중국의 마찰이 최근 들어서 자국 통화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 경쟁으로 이동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양국 간 새로운 화폐 전쟁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는 시각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미쓰리는 1년 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2021년에 벌어질 경제 이슈 세 가지를 다 맞춘 거죠. 물론 미쓰리 디지털 화폐가 아니잖아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보세요. 조만간 디지털 화폐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시대의 흐름 대세예요. 대신에 미쓰리가 달러 강세만 얘기하고 중국의 위안화 절상 얘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화폐 전쟁은요. 제가 미국의 달러 강세를 예상하는 이유가 화폐 전쟁을 앞두고 미국이 자국의 달러를 가치를 올리려고 한다. 특히 엄청난 돈을 풀었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거를 지금 계속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이런 이슈를 가지고 달러가 떨어지는 거를 막고 있다. 그럼 결국 중국도 어찌됐건 간에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위안화 절상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던 거겠죠.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이야기는요, 아마 여러분들이 2022년도에 돈다방 미쓰리를 통해서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자, 어쨌든 미쓰리는 세 가지를 다 맞췄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미쓰리의 점쟁이 빤스를 좀 뺏어 입고 싶어하고 훔쳐 입고 싶어하고 그리고 좀 같이 나눠 입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어린 반푼너치도 없고요.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미쓰리, 네가 몇 년 전부터 자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잘 맞추니까 그렇다면 2022년도에 네가 그랬잖아. 여러분, 나라가 될지 기업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2022년도의 경제 이슈는 디폴트,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정치적인 혼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미쓰리가 생각한다. 라고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잖아요. 아마 디폴트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여러분들 경기 일으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뭐 금융위기 그리고 2011년도 그리스 디폴트 때문에 증시가 힘들었을 때 아유 그놈의 디폴트 또 무슨 어떤 금융위기 터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알고 있는 악재는 악재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22년도에 미쓰리가 이제 좀 돈을 제대로 한번 벌게 되지 않을까. 제가 예전에 옛날 옛적에 뭘 좀 보시는 분이 제 사주를 보시더니 돈 창고를 타고 태어났다. 그래서 제가 겁나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어느 정도의 돈 창고입니까? 그랬더니 한 중소기업 정도를 이렇게 운영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너무 좋아서 속으로는 인병할 대기업도 아니고 하면서도 이제 되게 좋아서 그러면은 그게 언제쯤 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께서 근데 돈 창고는 타고 태어났는데
그 돈 창고를 여는 열쇠 꾸러미를 너무 많이 갖고 있대요. 그래서 그걸 일일이 다 맞춰봐야 된대요. 그래서 이 젠장 더럽게 오래 걸리겠구만. 막 이렇게 막 웃고 넘어갔던 일이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요즘에 주식시장을 이제 보고 내년도 주식시장을 전망하면서 미쓰리가 이제 제대로 한번 돈 벌 때가 됐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디폴트라고 해서 여러분, 뭐 금융위기 이런 건 아니고요. 단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유동성이 이끌어서 끌어올리는 그런 대세 상승장은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포기를 하셔야 되고요. 미쓰리가 싫어하는 단어가 있죠. 동학개미, 서학개미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제가 지금 당장 생각은 안 나지만요. 그때 그 당시 옛날 옛적에 나 때는요. 예. 개인들이 이렇게 유동성 장세에서 막 주식을 모르시는 분들이 막 주식으로 들어와서 막 돈 좀 벌다가 막 나 주식 좀 하네 이렇게 막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을 그런 개미들을 부르는 그런 명칭들이 그때그때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동학개미 하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 쓸데없는 명칭들을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무슨 뭐 어떤 의무나 책임감 같은 거를 주고 뭔가 크게 있는 것처럼 아니거든요. 결국요, 여러분 보세요. 아마 동학개미들은요, 정신 못 차리면 주식시장에서 너덜너덜해져서 이제 아마 이제는 손 들고 나갈 겁니다. 미쓰리, 너 이렇게 저주 한번 해봐라. 넌 뒤졌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어쩔 수 없는 이 자금 시장 이 바닥의 원리예요. 근데 그때마다 어떤 그런 그 유동성이 유입돼서 증시가 올라가고 화랑장이 되고 뭐 그때마다 그렇게 그들을 부르는 명칭들이 만들어지고 막 불려지고 나중에 장 꺾이면은 그런 사람들 다 어디 갔어? 동학개미들 다 어디 갔어? 싶을 정도로 정말 의미 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 저는 그런 주식시장을 20년 넘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요. 앞으로도 아마 또 그럴 겁니다. 글쎄요, 뭐 제가 뭐 10년 뒤에 주식시장이 있을지 뭐 주식을 할지 방송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제 10년 뒤든 언제든 간에 이런 유동성이 또 오면 그때 이제 동학개미가 아니라 또 이제 뭐 다른 명칭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명칭에 그런 명칭으로 주식시장을 포장하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는 방망이를 좀 짧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정 수익률을 좀 정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적정 수익률을 정해 놓고 그 수익률에 도달했을 때 이런 욕구가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더 갈 것 같은데 안 돼요. 여러분 아시죠? 지난주 방송 들으시면 알죠? 주식이 빠지면 전문가들이 뭐라고 합니까? 더 빠질 거라 그래요. 근데 안 빠져요. 그리고 보세요. 12월 6일 월요일 코스피 시장이 2,973포인트입니다. 이제 27포인트 정도만 올라가면 3,000포인트가 눈앞에 있어요. 만약에 12월 7일 화요일 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조금만 올라가면은 이제 증권회사에서 이런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3,000포인트 탈환할 거다고 얘기 나올 겁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12월 6일 월요일 뉴욕 증시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월요일 증시는요, 굉장히 불안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마이너스로 시작했고요. 장중에 낙폭을 1%대까지 2,932포인트까지 하락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상승으로 반전했고요. 두 자릿수까지 상승폭을 확대했고요. 종가가 되면서 슬금슬금 상승폭을 반납하고 플러스 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승 반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물며 달러 강세였던 이날 주식시장이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나스닥 선물지수의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12월 6일 월요일은요.
금요일에 이어서 달러가 강세였습니다. 물론 1190원대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달러 강세가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뭐 1,000억 원 미만이지만 그래도 소폭 매수를 유지해 줬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뭐 2,000억, 1,000억 원대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쌍그리 매도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이렇게 뭐 외국인들이 600억 이렇게 사주는 거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심스럽게 아마 이것들이 이번 주 금요일 날 내만여의 날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나 본데 뭐 이런 의심을 하지. 와, 달러가 강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사줬어. 와,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2월 6일 월요일 증시가 낙폭을 키웠다가 그 낙폭을 만회하고 상승 전환하고 상승 반전해서 두 자릿수까지 상승했다가 여기까지는 좋았지만 장후반에 상승폭을 많이 반납했다라는 점은요. 여전히 시장이 불안하다라는 거고요. 나스닥 선물지수가 빨간색이 난다고 우리가 좋아라 하면서 주식시장을 끌어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나스닥 선물지수가 빨간색으로 시작한다고 뉴욕 증시가 좋을 거라는 확률은 좀 있지만,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장중의 변동성 올랐다가 퍼렇게 끝날 수도 있고요. 지금 글로벌 증시가 이런 상황에 놓여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나중에 시작되는 미국 증시를 기다리면서 움직이는 나스닥 선물지수에 너무 의미를 두시면 나중에 굉장히 피곤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지금 오미크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증세가 강하지 않다라는 내용이 50%라면 아직 잘 모른다. 그리고 확산되는 것이 걱정스럽다. 그리고 지금 오미크론이고 나발이고 중요한 게 아니라 델타가 너무 세다. 델타 때문에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고 그 때문에 다시 하늘길 막히고 이런 이유로 경제가 후퇴되는 것이 더 걱정스럽다. 이런 의견이 지금 50대 50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방송에서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은요. 오미크론을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께서 미쓰리가 2022년도에 디폴트가 경제 이슈가 될 거라 그랬는데 얼마 전에 중국의 헝다그룹이 디폴트 될 뻔했었는데 간신히 좀 고비를 넘겼다고 했고 그런데 이날 중국의 부동산 개발회사 양광백이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습니다. 헝다그룹에 이어서 지금 부동산 개발회사의 두 번째 디폴트 우려감이죠. 미쓰리 이것도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실 텐데 제가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당분간은 미국은요. 중국에 대한 어떤 그 리스크 같은 거를 좀 아웃 오브 안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니네 중국이 뭐 헝다든 아니면 양광백이든 디폴트가 되던 말든 우리 미국은 우리 미국 경제의 경고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거야. 경제 지표가 잘 나와서 금리 인상을 걱정하든 아니면 뭐 금리 인상을 안 해도 경제 지표 잘 나올 거고 우리 미국은 니네 중국 따위 때문에 우리 뉴욕 증시가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어떤 그런 경고함으로 버틸 가능성이 좀 높고요. 제가 그동안 중국이 금융위기가 발생될 거란 얘기는 사실 2008년도 리먼 사태 이후로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중국이 금융위기가 발생되기는 그러니까 한 번 터지면 정말 무섭게 정말 이건 뭐 상상 초월을 하는 악재가 될 수 있지만 중국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그 유리한 장점이 하나 있죠. 바로 공산당 사회주의 국가라는 겁니다.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중국 당국이 어이 헝다그룹 회장 들어와. 어이
양광백 들어와. 니네 하여튼 잘해라잉. 이렇게 이제 하는 분위기를 만들면서 폐쇄된 상태에서 지네들끼리 뭐 복구, 지지구 복구 하여튼 하면서 어느 정도 그 리스크를 좀 완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의 금융위기는 터지면 이건 거의 핵미사일급이고요. 대신에 중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회적인 그 특성으로 시간은 좀 걸리지만, 좀 잡음은 나오지만, 예, 중국이 뭐 금융위기가 터진다. 이거는 사실 내년도에 저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거죠. 걱정할 거는 중국이 디폴트가 아니라 얘네들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다. 뭐 이런 정도고, 오히려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2022년도에 어떤 디폴트는 중국이나 뭐 이런 나라가 아니라 좀 이렇게, 예, 이렇게 약간 도미노식의 어떤 그런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지금은 좀 하고 있고요. 여하튼 디폴트에 대한 그 저의 발언에 대해서 너무 공포감을 갖지는 마시되, 제가 늘 그러죠. 미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가장 안 좋은 상태, 가장 좋은 상태, 그런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미쓰리 왜 내년도는 경제 이슈가 2개밖에 없어라고 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예, 그 2가지 경제 이슈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디폴트라는 단어에 너무 공포심을 갖지는 마시되, 어쨌든 간에 짜잘하게 그 변동성 혹은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고 하락하고 이런 거에 대한 빌미로 작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년도 3월 달에 대선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한번 여러분 지금 세력들이요, 예, 엄청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12월 6일 월요일 주식시장에 여러분들 관심 종목을 보시면 주식시장은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관심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은 막 플러스 6%, 7% 올라가고 있고 어떤 종목은 마이너스 4%, 5% 하락하고 있습니다. 종목별 차별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어느 때보다 유동성 상승장에는 그냥 아무거나 사도 올라요. 그냥 좋은 거 사면 올라요. 그럴 때는요, 증권사에서 좋은 레포트 하나만 나와도 증권사 호평으로 3%대 상승 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 증시는요, 좋은 실적을 내놓고도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주식시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건전한 어떤 그런 재료들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손들의 어떤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 직업은 지금 그냥 워밍업 정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제가 선수들의 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의 대세 상승이란 어떤 그런 그 야무진 꿈은 좀 버리시고요. 방망이는 좀 짧게 잡으시고 그렇게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뜬금없는 짓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꿈의 몽 중에서요, 주식시장에서 뭐 돈 잃는 꿈 이런 걸 한번 검색해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주식을 하다가 거지가 돼서 담배를 피는 꿈, 여기에 대한 해몽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해몽이 뭐냐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꿈이래요. 그런데 꿈속에서 담배를 피는 거는 좀 반대의 의미로 정신이 맑고 깨끗해지는 걸 의미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꿈속에서 주식을 하다가 거지가 돼서, 저 이거 보고 왜 이렇게 웃긴지 모르겠어요. 거지가 돼서 담배를 피는 꿈을 꿨다. 그러면 사실 이게 꿈이 아니라 여러분, 실화인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주식을 하다 거지가 돼서 담배를 피는 꿈의 이 꿈의夢을 봤을 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다시 정신이 맑아져서 깨끗해져서 좋은 성과를 낸다. 이렇게 꿈의 몽이 약간 다를지언정 저는 이게 꿈과 해몽이 현실에서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전에 방송에서 저는 주식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기스내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너무나 주식이 제 인생에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전 비중을 차지했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상처를 줬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고통을 좀 알다 보니까 저는 주식하시는 분들이, 물론 제가 그랬죠. 주식 시장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지옥의 문이 열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옥은 지옥이지만 그 주식이라는 녀석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어떤 그 영향력을 끼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간절한 부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식 시장이 녹록치 않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제가 좀 전에 동학개미 말씀드렸지만요. 동학개미도 지금 고통스러운 시간일 거고 그분들이 아무리 이제 주식시장 좋을 때 돈을 벌었을 때도요. 정말 좋았을까요? 예. 처음엔 100만 원만 해볼까? 수익이 나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예, 1000만 원 냅니다. 주식은 계속 올라가요. 나중에 뭐 3천만 원, 5천만 원 냅니다. 투자금이 커져요. 수익률이 그만큼 커질까요? 아닙니다.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세 상승이라고 해도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고요. 개인들은 그냥 개인들입니다. 주식시장이 좋든 나쁘든 저는 주식시장이 좋든 나쁘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좀 냉소적인 좀 주식시장을 정말 남일 보듯이 보는 어떤 저의 시각과 그리고 주식시장이 좋든 말든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수익률, 정해진 수익률, 그리고 매매 방법, 전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따지건 뭐 내년에 뭐 하든 말든 뭐 주식시장만 열려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면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약간 그런 정도의 그 마인드를 좀 미리 만들어 놓으셨다가 내년도에 그 마인드를 잘 유용하게 써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제 12월 6일 뉴욕 증시가 또 어떻게 펼쳐지고 그 뉴욕 증시 영향을 받아서 12월 7일 우리나라 화요일 증시가 어떤지 또 재미있게 내용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